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또 행복 수준이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행복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텐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인 것이 기반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몸에 배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마음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가 되는 좋은 책들은 이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봐도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내가 1층 높이에 있는 만큼 알면 그 경전을 봤을 때 1층 높이만큼만 보여요. 그리고 내가 100층 높이 정도로 의식 수준이 되어 있으면 경전에서 보이는 것이 100층 높이에 있는 만큼의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의 그 수준에 따라서 독자가 옳은 만큼 보여요. 이것이 바로 그 경전의 그 특이성이라고 할까? 일반 소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러한 책들을 경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이 긍정의식과 초월의식, 행복에 필요한 의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우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헛된 것이라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게 집착을 포기하고 욕망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기적 자아를 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혜를 기르는 것이 되고요. 이런 지혜에 의해서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아까 행복 공식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 행복은 욕구분의 성취다. 성취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욕구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욕구 수준을 낮추면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욕망을 아예 포기해버리면 욕구가 제로가 돼버리죠. 1이 돼버리죠. 그러면 성취는 똑같은 성취를, 작은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조절해 나가는,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불편감이 없어야 되고, 번뇌망성을 제거해서 마음작용,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억제하고 제어해서 욕구 수준을 낮춰주는 겁니다. 집착을 포기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나, 이기심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잠재인상들, 즉 씨앗이 있음으로써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 이러한 그 씨앗,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잠재인상이 잠재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것이 의식이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 분노가 분노 장애를 일으켜서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대인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하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있죠. 묻지마,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부정적 인상이, 이러한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도저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겠죠.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고 사람들이 잘해주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복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 강점,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등 이 밑에 있는 이 24가지 세분화된 이러한 강점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나고 이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긍정의식, 이러한 고요, 평화, 행복, 축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남한테 배려하는 것들, 용서하는 마음, 의식 수준 350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의식이 살아나고 이것에 의해서 행복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몰입 경험, 이것은 일이나 취미 또는 요가 수행을 통해서 산매에 이르른다든가 그림 그리기에 열심히 몰입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어떤 깊은 어떤 성취감이랄까 또는 이 몰입에 의해서 번뇌망상이 제거되고 이기심이 그 순간은 제거가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행복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몰입 경험이 생활 속에서 자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행복에 쉽게 다가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은 절정 경험입니다. 그리고 환희감이고요. 그리고 이 평온함, 이것은 여유로운 생활, 평화로운 생활, 그리고 여가선용,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느낄 때 오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면 행복에 쉽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대표 강점, 아까 얘기한 것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생체 적응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자신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한 요가 수행으로도 이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성 균형,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기질을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긍정 대 부정의 황금 비율이 1.6대 1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훈련 방법에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햇빛을 본다든가 규칙적인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긍정 단어 쓰기는 앞에서 얘기한 긍정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쓰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긍정 명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의식은 무상한 것을 깨닫고 욕망을 포기하는 지혜를 키우는 이러한 의식이 되겠는데 이기적 자아를 버리는 훈련이죠. 그래서 요가적으로 짜크라라고 하는 명상 수련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강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행복에 접근해 들어가고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건강과 행복 생활 습관 길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활, 그리고 대표 강점, 이거를 생활화하고 재능과 기술을 개발해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몰입을 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이나 인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이것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퍼스널리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대표 생활, 대표 강점 생활화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생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인이나 인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요구나 의지를 강화시키고 수준을 높여주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몰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고요 속에 머무르면서 참자에 머무르